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6살의 여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이야기이고 제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던 때였죠. 30 초반에 결혼한 첫 번째 남편과는 사이가 너무 좋았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아주 큰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결혼하고 1년 만에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딱히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재혼을 하게 되어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는 이혼 사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생소해하셨고 특히나 어른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첫 만남에 성 관련 이야기를 설명하기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재혼이라는 것을 밝히자마자 이러시더군요. 됐고, 선영이 네가 이혼을 몇 번 했든 그건 나랑 하등 관계없다. 교도소에 들락거려서 별이 몇 개라도 나한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 주절주절 소개할 필요도 어려운 과거서 들먹일 이유도 없다는 말이야. 알아들었니? 네, 알아들었습니다. 눈치 빠르니 좋구나. 내가 할 말은 딱 이거야. 내 아들 재영이 앞으로 너랑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거야. 결혼은 애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니 개똥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면 된다.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나 너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아. 명절, 제사, 생일이라고 끌려와서 내 집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나도 너희 집 불쑥 찾아가는 일 없을 거다. 아니, 평생 찾아갈 일 없다고 알아둬도 문제없고 앞으로 너희 결혼할 때 보는 게 마지막일 거란 뜻이다. 물론 예외도 있을 거야. 가는 길 순서 없으니 너나 나 혹시 다른 식구 누군가 죽어서 장례식에서 보는 거 아니면 말이지. 어떠니? 이 정도 조건이면 참 좋지. 다른 며느리라면 두 발을 벌려 환영할 조건 아니니? 네, 그렇긴 한데... 왜? 너무 좋아하면 내가 서운해할까 봐? 난 네가 배를 잡고 웃어도 그런 맘 안 드니 걱정 마라. 오히려 내가 고맙지. 내 아들이랑 가정 꾸려서 살아준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니?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내 아들 하자 많아. 사기도 당하고 사고도 몇 번 치고 사업도 말아먹어서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가 개인 회생하고 있으니 결혼은 당연히 못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런 최악의 조건도 괜찮다고 받아줬으니 내가 네 흠잡을 생각이 있겠니? 막말로 결혼을 12번 했다고 해도 난 괜찮다고 했을 거야. 오히려 적당히 흠이 있는 편이 내 속도 편하고. 물론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네, 말씀하세요.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마. 네? 그게 무슨... 너도 선을 지키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니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 말라 이거지. 다시 말해서 내 아들 문제 생겼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거나 이혼하고 싶다고 눈물 뚝뚝 흘리거나 그런 짓 말라는 거야. 내 아들이랑 결혼한 이상 모든 책임은 너희 가정 안에서만 해결할 것. 너희가 이혼을 하든 뭐 하든 나한테 불만 접수하고 반품해달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다. 알겠니? 남편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반품 금지라니.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초반에는 개인 생활을 존중해서 그런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남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중 돈 잘 벌고 말 잘 듣는 작은 아들만 끔찍하게 아꼈고 그와는 정반대인 제 남편은 극도로 싫어하셨던 거죠. 실제로 차별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남편 스스로도 그걸 알고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해. 내 동생이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 능력까지 있어서 공기업까지 들어갔고
근데 형이란 놈은 제대로 된 거 하지도 못하고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빚까지 진 거잖아.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인 남편을 보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여보, 당신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개인 회생도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정도면 진짜 착한 거고. 그러지 말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봐, 어? 당신은 몰라. 우리 엄마가 나 보는 눈빛, 그걸 보면 노력은 부질없다 그리 느껴지거든. 눈빛? 눈빛이 어떤데? 꼭 전염병 환자를 보는 그런 눈이거든. 동생이랑 말하는 것도 싫어해. 내 무능함이 옵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 당신도 아예 신경 꺼. 난 괜찮으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을 좋아한다는 게 눈에 보여 마음이 아팠죠. 더구나 남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받으면 꼭 일정 부분을 시어머니의 계좌에 넣어드리곤 했었죠. 개인회생을 하면서 상당한 빚이 차감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늘 다시 돌아오곤 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우울해졌죠. 때문에 제 입장에선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가시방석 위에 앉은 기분이 들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날에 남편의 손을 이끌고 직접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준 선물까지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이거 그냥 받은 걸로 치마. 아니, 안 받은 걸로 할게. 또 이거 받으면 뭘 달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이걸 받겠니? 그리고 내가 분명 말하지 않았어?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어머님 첫 생신인데 그냥 받아주시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꼴랑 내가 이거 받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이리 산다고 없어 보여? 너희 형편 뻔히 아는데 이걸 내가 왜?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는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핑계 삼아 오지도 마라. 무소식이 나한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고. 나 너 처음 봤을 때 했던 말 잊어버린 거 아니지? 기억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고심해서 골랐고 내 말 못 알아먹니? 나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돈 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네? 저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진짜든 가짜든 난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저러고 나한테 뭘 안겨줄 때마다 돈 뜯긴 사람이야. 장남이라고 밀어줬다가 죽은 그 사람 퇴직금이며 사망보험금까지 싹 다 날렸고 그래서 제 얼굴만 보면 부하같이 밀어. 내 생일에 내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지도 말고 그냥 좀 나가. 어머님, 진짜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회생하고 있고 몇 년 있으면 회생 절차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알았어. 알았지만 제발 부탁하마. 우리 앞으로는 그냥 남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재영이 나한텐 흔들리는 이빨 같은 존재야. 있어도 거슬리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아들. 할 수만 있다면 쥐어뜯어서라도 빼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심한 건 쟤지. 도대체가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주제 뻔뻔하게. 됐고 얼른 가.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도 내 생일에 온전히 즐겨야 하지 않겠니? 그날 남편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그런 취급을 받아왔다고 하지만 제 앞에서까지 그런 일을 당했으니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걸 보니 저 역시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돈을 빌리러 몇 번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선을 긋는 건 정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직원 수만 20명이 넘어갔고 저희가 당시 살고 있던 집 역시 제 명의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무시를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대표 명함 하나 파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대표 명함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돈 빌리러 가는 아들 취급 언제까지 계속 당할 순 없잖아. 우리가 돈이 없어? 아님 내가 돈을 못 벌어? 당신 이런 취급 앞으로는 당하게 할 생각 없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명함 하나 있다고 엄마가 달라질까? 달라지게 해야지. 형만한 아우 없다는 소리 내가 꼭 듣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용돈도 팍팍 넣어드리고 회생도 다 끝나서 이젠 잘 산다고 하면 되는 거지. 에이, 그렇게 해도 우리 엄마는 안 통해. 엄마가 의심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보다 당신이 한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우린 부부야. 뭐 어때? 둘 중에 하나 잘 됐다고 몰아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렇게 해서라도 당신이 더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일단 해보자, 응? 초반 시작은 명함부터였습니다. 사업자를 바꾸거나 해주진 못해도 명함 하나 파는 건 어렵지도 않았고 그 다음엔 남편에게 외제차를 선물했죠. 거기에 더해서 넉넉하게 용돈을 보내라고 지원까지 했고요. 초반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그 돈을 돌려보냈는데 그 돈에 더해서 다시 용돈을 더 드리니 어느 순간 돌려주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아주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게 문자를 보여주더군요. 문자 내용은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는 내용이었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본 게 거의 20년 만이야. 효과가 있어. 그게 그렇게 좋아? 뭐 별거라고 그걸 좋아해. 맘 아프게. 좋아. 진짜 너무 좋아.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나 자식 취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명함을 파기만 하고 주진 못했잖아. 당신도 같이 갈 거지? 난 안 가. 내가 가면 거짓말하는 것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자랑질 마음껏 해. 쇼핑하자고 하면서 외제차도 슬쩍 보여드리고. 쇼핑?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내 카드도 가지고 가면 되잖아. 아님 당신 카드로 긁어도 갚아줄게. 없어 보이니까 할부 계열수 늘리는 짓도 하지 말고 무조건 일시불. 알았어? 남편은 그 말에 제 손을 잡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결혼 너무 잘했다. 당신 만나서 나 진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고마워. 진짜로 이 은혜는 평생 갚으면서 살게. 당신 여왕처럼 떠받들면서 살 거야, 진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제게 굉장히 잘했어요. 집안일도 대부분 남편이 해줬고 모든 걸 제 기준으로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와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건 역시도 남편이 적당한 선에서 중재를 해줬죠. 어찌 보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은 점차 안정적이게 되었고요. 하지만 거짓말이 너무 과했던 게 문제가 되었을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부터였어요. 저희 집엔 처음 방문했던 거였기에 그건 집들이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말도 없이 저희 집을 쭉 둘러보더니 제 옷장 앞에 멈춰 서시더군요. 내 아들이 좀 번다고 이렇게까지 옷장이 화려해진 거니? 명품 가방 아니야? 이 옷도 백화점에서 산 거지? 이게 다 얼마야? 너 도대체 쇼핑에 돈을 얼마나 쓰는 거야? 옷도 가방도 제 돈으로 샀고 심지어 결혼 전에 구매한 것들이었음에도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남편에게 좋은 방향으로 말하려다 보니 이렇게 대답했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자꾸 사줘서요. 참 손이 커요, 그 사람이. 돈 좀 번다고 넙죽 받아? 밖에서 미친 듯 벌면 뭐하니? 안에서 이렇게 써대면 돈은 언제 모으고? 이 집 대출은 어쩌려고?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지. 여자 팔자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라고 하지만 넌 늘어지다 못해서 살판이 났구나. 오라들 고생 덜하게 적당히 소비해, 적당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내 아들보다 나이 많더라? 그것도 3살이나? 네, 어머님.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아요. 재혼도 모자라서 3살이나 나이가 많았다니.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요. 똑바로 말을 했어야지. 여자들은 참 이상해.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넘겨서 말을 하더라고. 특히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게 더 심해지더라.
본인도 아는 거야. 그게 여자한텐 최악이라는 걸. 물론 내가 이제와 너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 이제 결혼한 거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잖니? 그게 누구 때문이겠니? 여자야. 여자들은 30 넘어가면 애 가지는 게 원래 힘들어져. 알아 몰라? 알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노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내 아들이 성공했다고 네 할 일 잊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 앞으로 내 아들한테 더 잘해. 우리 재영이 진짜 힘들게 올라간 자리야. 네가 곁에서 봤으니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니. 네 하자를 감싸준 만큼 더 잘하라고. 하자요? 한 번 다녀온 여자에다가 나이까지 많은 게 하자가 아닌 뭐겠니? 심지어 너 부모도 일찍 죽었다며? 박복한 팔자에다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어.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알아보고 살펴봤어야 했는데 못한 내 탓이지. 아이 됐다. 어쨌든 앞으로는 내가 지켜볼 거야. 솔직히 말해서 기분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이전에 남편이 겪던 그대로를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게 전염병 환자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남편의 성공을 방해하는 걸림돌, 쇼핑에 미친 여자 취급을 하는 것도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시작한 거짓말이니 그땐 참고 넘겼어요. 저와는 달리 이제야 집안에서 사람 대접을 받아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참은 거였죠. 하지만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각종 집안 행사에 심부름에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라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게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해라. 한숨 쉬고 표정 굳히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고, 알았어? 네, 어머님. 조상들이 다 우리 아들들 잘 봐서 성공하게 만들어준 거야. 우리 재영이, 재준이 둘 다 이렇게 잘 된 게 다 조상 탓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제사도 지낼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 꾸준히요? 얼마나요? 가만 보자. 절에서 합동으로 지냈던 거 다 가지고 오면 1년에 13번 정도? 13번이요? 그건 너무 많은데. 제가 일도 해야 하는데 그걸 다 참석하기는. 일을 왜 나서서 해? 우리 아들 저렇게 돈 잘 버는데.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어설프게 나가서 헛바람 들지 말고. 여자가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나대? 제가 꼭 나가야 해서 그래요. 어머님, 그 다른 건 몰라도 일만은. 그럴 거면 왜 결혼했니?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의무를 다해야지. 남들 다 가지는 애 하나 못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있다는 게 난 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 아들 안 낳을 거야? 한번 결혼 실패했으면서 또 실패하고 싶어서 안달난 게 아니라면 그만하라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니? 전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문제는 해결하긴 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무리라고 판단을 했죠. 결국 남편에게 이 정도면 그만하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에 급격하게 우울해져서 눈물까지 보였죠. 당신 입장에선 답답할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나 진짜 사람 대접 받는 거 처음이야. 알잖아. 내가 그간 어떤 취급 당했는지. 그간 나 동생 오기 전엔 식사도 먼저 시작 못했었어. 식탁에는 온통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만 한가득이었고 내가 말을 걸어도 투명인간 취급에 내 얼굴만 보면 한숨 쉬던 게 우리 엄마야. 결혼도 마찬가지야. 날 당신한테 떠넘길 생각만 했던 거 잊었어? 지금이야 안 그러지만 고작 2년 정도에 불과해. 하지만 난 20년 넘게 그런 취급만 받아왔다고. 계속 이러자는 건 아니야. 적어도 조금만 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까?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이런 식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여보, 딱 1년만 더. 그 정도도 안 될까? 개인회생 끝나고 나면 그땐 당당하게 밝힐게. 제사도 집안일도 시키지 말라고 엄마한테 더 강하게 말할 거야. 나 이제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어. 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도 더는 못하겠어. 어머님 성격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알지만 지금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결국 아내 등골 빨아먹는 못난 놈 취급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당당해지면 그때 밝히고 싶어. 제발. 어차피 이 일의 시작은 저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저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 선택한 것도 저였죠. 그러니 저 역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그 무렵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구박도 줄어들었고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사라지게 됐죠. 하지만 출산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산후조리원을 막 나와서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제게 삿대질을 하셨죠. 참 뻔뻔도 하다. 넌 어쩜 내 아들한텐 고맙단 말을 한마디를 안 하니? 네? 그게 무슨... 산후조리원! 거길 무슨 돈으로 네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몰라서 묻는 거니? 아니 많은데도 뻔뻔하게 나오는 거니? 거기에 2주 단위로 수백만 원 하는 곳 아니야. 난 또 그냥 병원인 줄 알고 별 신경도 안 썼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 거기 돈 엄청 든다고? 아니야? 아, 근데 거긴 제 돈으로 들어간 곳이라. 네 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버는 돈 너한테 다 맡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게 네 돈이 되는 거야? 부부는 하나라고 하더니 그런 의미로 하나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니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덧나? 순간 짜증이 확 치솟았지만 저는 한숨을 쉬며 겨우 눌렀죠. 제가 따로 고맙다고 말은 할게요. 말은 할게요?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지. 오라들이 빌빌거릴 때 너 만나서 네가 곁을 지켜줬으니 나도 의리로다가 너 하는 행실 그냥 두고 봤어. 하지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오라들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어야지. 내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말하는 건 사람의 도리 정도는 해야 한다는 뜻이야. 바꿔 말하면 지금 넌 사람 도리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양심은 애 낳을 때 같이 버렸어? 애 탯줄 자를 때 끊어먹어 버리기라도 했냐는 뜻이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놈의 죄송하단 소리 이젠 진심도 안 느껴진다. 너 내 아들 만난 걸 평생의 복으로 여겨. 내 아들이 죽자 살자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온 힘을 다해서 너 참고 있는 거니까. 마음 같아선 진즉에 너 꼴 100번도 더 갈아치웠어. 어우 짜증나.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시어머니는 이전에 남편을 반품 불가한 상품 취급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더군요. 또 임신 전에는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유로 구박을 했는데 출산을 해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 낳았음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애가 우리 아들을 조금도 안 닮았어. 너무 이상하지 않니? 나한텐 첫 손주인데도 뭔가 끌리는 게 없기도 하고. 핏줄은 당긴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크다 보면 얼굴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제 인비랑 콧대도 닮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네 아이가 아니라고 했니? 그냥 내 아들이랑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아서 그러지. 첫애는 자고로 아빠를 닮게 되어 있어. 우리 재영이도 죽은 내 남편이랑 붕어빵 틀로 찍어놓은 것처럼 닮은 것도 그렇고. 근데 얘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콧대는 왜 이렇게 높아? 너도 콧대가 없고 재영이도 없는데.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저도 엄마를 닮은 편이라. 혹시 말이야, 너 전 남편 따로 만나는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재혼한 여자들 중에 종종 그런 경우 있어서 높아심에 하는 말이야. 전 남편이랑 따로 연락하고 그런 거 있어 없어? 나한테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사실 1년에 한두 번은 연락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 사유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남편 역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대충 말할까 하다가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게 사실 연락은 해요. 물론 생일에 안부 인사 정도 전하는 게 전부고요.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의심할 상황도 없으니 남편도 이 부분은 알고 있어요. 뭐? 너 정말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 그렇게 해프고 반란까지 애였어? 결혼을 했으면 그 전에 관계는 다 끊어야지. 어딜 내 아들한테 허락을 받았다면서 전 남편을 만나고 돌아다녀?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있으면 그런 기회가 생겨도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전화든 뭐든 시시덕거리면서 옛날 추억이나 떠올리는 일을 왜 해? 그게 바람 아닌 뭐야? 입장 바꿔서 내 아들이 그런다고 하면 넌 웃으면서 박수라도 칠 수 있겠어? 길 가는 사람 다 잡고 물어봐라. 이 상황에 화 안 낼 시엠이 세상에 어딨나? 하지만 어머님, 저희 관계가 좀 특수하고 그 사람 남자친구도 있고요. 정확히 저한텐 이제 여자친구나 다름없는걸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거 그냥 병이야. 병. 병원 가서 상담받으면 뚝딱 나을 수 있는 거고. 애초에 너랑 결혼까지 가능했으면 걔가 남자가 아니고 뭐니? 핑계를 대도 좀 성의가 있어야지. 하지만 그 사람 남자 좋아하는 걸 뒤늦게 안 거고 상황이 그랬어요. 저랑은 결혼 전까지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고 그 사람도 알았다면 결혼 안 했겠죠. 병원 치료도 해봤고요. 시끄러!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굴 두둔하고 자빠졌어? 솔직히 너 그냥 남자한테 밀린 거 아니니? 네가 오죽했음 사지 욕심 멀쩡한 남자가 자기 여자 두고 남자 좋다고 너랑 이혼했을까? 아니지. 지금 너 하는 꼴 보면 왜 그렇게 해서라도 도망쳤는지 난 그게 오히려 이해가 된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럼 넌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매번 당당해? 내가 너였으면 땅만 보고 걸었어.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등 따시고 편안하게 쉬고 내 아들 돈으로 그 비싼 산후조리원에 2달을 박혀 있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바쁘다고 내 아들 뒤에 숨어서 시댁 행사 제대로 참석을 했니? 아님 나한테 잘하기를 했니? 내 아들한테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고 그러면서 뒤로 전 남편이나 시시덕거리는데 잘못이 없다? 이런 너를 내가 예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저와 전 남편 사이를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설득하는 걸 포기했고 전 남편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런데도 제 아이가 3살 때 시어머니는 친자 확인을 요구하시더군요. 전 그날 완전히 폭발해서 남편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날 의심해? 이래도 계속 참으라고 할 거야? 어? 여보, 그냥 엄마는 노파심에 그러시는 거잖아. 나이 있는 분이 개인이 뭐니 그런 말을 제대로 이해하겠어? 고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 누가 봐도 안 닮은 건 사실이고. 그러게 왜 전 남편이랑 연락한다는 말을 했어. 대충 둘러대면 되는 걸. 지금 그걸 내 탓이라고 하는 거야? 더는 거짓말하기 싫었어. 그게 나빠?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속 시원하게 하면 그 다음에 말 없을 거고.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냥 말해. 우리 말하자. 이제 벌써 5년이야. 5년 동안 사람 대접 잘 받았고 지금 와서 밝힌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내가 봤을 땐 돈 때문에 본인한테 피해 올까 봐 피했던 거야. 근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면 달라질 거 있겠어? 남편은 제 말에 짜증 섞인 한숨을 쉬더군요. 내가 거짓말하자고 했어? 시작은 당신이었어. 근데 이제 와서 좀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제야 좀 숨 좀 쉬고 있어. 근데 당신은 그것도 못 버텨? 내가 제사도 빼줬고 다 해줬잖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야?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래? 잘난 척?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이게 그런 문제야? 날 무슨 벌레 보듯이 하시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당신 등골이나 빨아먹는 사람 취급하는데 당신이라면 좋겠어? 가뜩이나 아이까지 보면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나더러 뭘 더 어쩌라고? 그럼 난 그거 밝히면 내가 그 취급 당할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됐다. 당신이 뭘 알겠어. 내 기분, 내 심정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이렇게 말 안 했겠지.
여보! 나라고 뭐 당신한테 불만 전혀 없는 줄 알아? 전 남편이랑 연락하는 거 나도 싫었어. 그래도 참았고 집안일도 대부분 내가 하는 것도 그냥 참고 넘겼어. 당신이 나 대신 당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서 더 잘하려고 했고. 근데 당신은 오로지 당신 힘든 것만 신경 쓸 뿐이잖아. 밝혀! 말하고 싶으면 다 하라고. 난 이전처럼 찌그러진 상태로 주눅 들어 사는 게 어울리니까.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남편 역시도 그리 편안했던 게 아니구나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꼭 참고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친자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걸 당당히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죠. 지금 이걸 믿으라는 거니? 애비랑 같이 간 거 맞아? 네, 당연히 같이 갔죠. 이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사설업체라며. 그럼 얼마든지 돈 주면 조작 가능하지. 아니니? 장사치라는 게 다 그래.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 친자검사 돈 주고 조작했지?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안 끌린다잖아. 핏줄인데 애가 영 정이 안 간다고 몇 번을 말하니? 여자의 총 무시하니? 애가 눈, 코, 입 어디 하나 울 아들 닮은 구석도 없는데 얘가 어딜 봐서 내 친손자야? 그래서 검사하라고 하셨잖아요. 전 그 말 때문에 검사했고요. 결과가 증명을 하는데 안 믿으시면 저더러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 했지. 내가 해달라고 했어. 근데 이깟 종이장으로 믿으라고 해도 안 믿기는 걸 어째? 그렇게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 전 남편이랑 뒤에서 헛짓거리한 널 어찌 믿겠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당신도 나 의심해? 설마 진짜 그래? 여보, 의심하는 것보단 엄마 말이 영 틀린 건 아니잖아.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른 곳까지 해서 여러 곳에 한 번에 의뢰하는 건 어때? 그 정도면 믿지 않으실까? 나 여기 한 곳 간 것도 힘들었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불쾌했다고. 근데도 참고 견뎠는데 또 가라는 거야? 정말 당신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제가 서러워서 울먹이며 남편에게 따지니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왜 상하고 기분이 왜 불쾌해? 걸리는 거 없으면 그럴 일도 없지. 당당하면 왜 친자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어? 억울하면 얼른 가서 제대로 입증한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참, 넌 억울할 게 그렇게도 많니? 내 아들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주제. 솔직히 그때 이혼하자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방관하는 남편의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제 몸을 훑는 시어머니까지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뒤에서 저를 달랬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신 친자검사를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끝내 다른 업체에다가도 검사를 의뢰했죠. 그렇게 결과가 나온 날에 저는 시댁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 밝히겠다고 각오하고 걸음을 옮겼고요. 그런데 마침 현관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댁은 복도식 아파트 구조였는데 현관문 사이에 방충망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엔 현관에 활짝 열어서 방충망만 닫아 걸어 놓곤 했었죠.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남편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리더군요. 엄마가 좀 더 구박을 했어야지. 선영이 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기가 세다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녀나 저녀나 욕도 좀 섞어가면서 그 정도도 못해? 아니, 사람 면전에 대고 어떻게 욕을 해? 그리고 이 정도도 충분하지. 전 남편이랑 의심하고 돈 많이 쓴다고 구박하고 집안일까지 줄줄이 시켰잖아. 그래도 헤어진단 말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독하긴 독해. 아님 차라리 네가 대놓고 말을 하든가. 너도 같이 구박하면 훨씬 수월하잖니. 내가 구박하고 넌 달래주니까 계속 붙어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이혼 사유는 나한테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유책 배우자 되면 그 돈 어쩔 거야? 다 날릴 거야?
그 집, 내가 타는 차 전부 그 여자 명의라고 몇 번을 설명을 해. 아이 그럼 뭐해. 변호사가 어차피 20%도 못 받는다고 했다면서.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아 그니까 난 잘해주는 거잖아. 난 이혼 절대 안 된다 못한다 울고불고 해야 하고 죽겠다는 신용까지 할 거야. 그럼 내가 불쌍해서 돈이라도 크게 떼어주고 가겠지. 오로지 엄마 하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엄마 아들 제대로 성공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우 머리 아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냥 살아. 돈 잘 벌고 너한테 잘한다며? 그럼 그냥 데리고 살면 되는 거지. 왜 갑자기 헤어지고 싶어서 나까지 끌어들여? 엄마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 여자를 소개해줘. 그야 그땐 몰랐잖아. 네가 감쪽같이 성공한 것처럼 하고 다녀서 그랬지. 네가 아까워 죽겠는데 그럼 엄마가 가만히 있어? 더 좋고 어린 여자들이 널렸으니 그냥 소개해준 거지.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았으면 엄마도 안 그랬어. 이미 늦었어. 나 그 여자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최대한 빨리 이혼해야 한다고. 엄마도 그 여자 맘에 든다며. 그 정도 조건인 여자가 이혼한 나도 괜찮다고 하잖아. 그럼 잡아야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을 빠져나와 속에 있는 걸 모두 개워낼 정도였죠. 뱃속을 짜내는 것처럼 다 토해내니 제정신이 돌아오더군요. 이야기의 정황상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여자들을 소개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저를 치워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마치 이전에 남편을 제게 떠넘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좋다고 남편은 그 자리를 나간 거였고 한 여자와 눈이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시어머니에게는 그간 숨겼던 거짓말을 밝힌 거였던 겁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시어머니를 시켜서 공격하게 만들고 본인은 뒤로 쏙 빠져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솔직히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다면 정말 남편 말처럼 저는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남편에게 나누고도 남았을 성격이었으니까요. 동생과 매번 비교당하면서 식사 한번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한 남편을 저는 가여워했습니다. 제가 구박을 당할 때도 남편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고 안쓰러워했고요. 그러니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울면서 잡고 매달렸다면 저는 혼자라도 잘 살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눴을 겁니다. 남편은 그런 제 성격을 잘 알았기에 이런 계획을 짰던 거고 그 부분이 무엇보다 소름이 끼쳤죠. 일단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혼은 당연했지만 최대한 복수를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한이 담긴 그런 복수를 하려고 했죠. 시작은 제가 줬던 혜택들을 모두 빼앗는 것부터였습니다. 여보, 내 차 어디 갔어? 차 키도 안 보이네? 오늘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거 수리 맡겼어. 내가 타고 나갔다 사고 났거든. 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남의 차를 그렇게 끌고 가면 어째? 그게 왜 남의 차야? 내 명의로 된 내 차 아닌가? 줬으면 내 차지. 어쨌든 언제쯤 나오는데? 리스도 못해? 리스해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면 내가 데려다 줄게. 솔직히 웃기잖아. 당신이랑 나랑 같은 회사 나가는데 차량 2대가 꼭 있어야 해? 가자. 급하면 오늘도 데려다 줄 테니까. 됐어. 나 알아서 갈게.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차를 탔을 걸 생각하면 더러워서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가 만들어준 명함을 돌리면서 성공한 척, 잘 나가는 척 해왔겠죠? 시어머니와 쇼핑을 했다면서 제 카드를 긁을 때도 중간중간 그 여자의 물건도 구입했을 테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제 마음을 싹 정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동차는 팔아버렸고 제 카드를 모두 정지시켜버렸죠. 그러는 동시에 남편의 뒷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뒷조사하는 업체의 직원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뒤에도 사람이 붙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업체라서 잘 알고 있는 곳이라. 물론 저희는 안 들켰고 아는 사람들은 다 교체해서 뒤를 밟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제 뒤에 사람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제 뒤에 왜... 모르죠. 이혼하려고 하니 아주 작은 트집이라도 잡을 생각인 것 같아서 붙이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뭐 고객님이야 별 걱정은 없으실 테지만 혹여나 회식을 한다든가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경우는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한 트집 잡힐 필요 없을 테니까요. 짐작이긴 하지만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제 전남편과의 사이를 진짜로 의심해서 사람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재산을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잡고 싶은 모양인지 남편이 그 뒤로 전남편과 만나도 된다는 식으로 흘린 걸 듣고 확신하게 됐죠. 어쨌든 저는 그런 남편의 방해 속에서도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해 갔습니다. 사실은 재산을 정리한 것에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주지 않으려는 목적이 더 컸어요. 그래서 확 기부를 해버릴 요량이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처분하는 걸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기부한 시점과 이유를 따져서 재산 분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면 그 기부를 무효로 보고 다시 분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정말 한 푼도 주기가 그래서요. 걱정 마세요. 일단 남편분이 번 금액보다 사용 액수가 훨씬 크고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를 받고 소송까지 가면 최대한 재산을 지킬 수는 있을 테니까요. 절 믿으세요. 나름 어떻게든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법적인 한계로 인해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줬던 걸 도로 빼앗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눈치 빠른 남편이 제 행동이 달라진 것에 의심을 품었고 제 뒤를 밟던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걸 말했는지 이혼을 준비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였죠. 하지만 이미 증거는 다 모았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여서 저도 더는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짓 하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왜 따져? 이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까지 앞세웠던 게 당신 아니야? 뒤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 약속하면서 속닥거릴 때 내가 알아차리는 건 계획이 없어서 당황한 모양이네? 그 여자가 알아? 당신 곧 백수될 거라는 거. 여보, 왜 그래? 무슨 말이야? 난 그저 당신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무슨 말인가 한 거지. 여자라는 둥, 결혼을 약속했다는 둥 이해가 되지. 참 연기 잘한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불쌍한 척, 가여운 척. 내 동정심에 기대서 뒤에서 못할 짓 하면서 그 정도 뻔뻔함은 가지고 있어야 할 테니까.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줄래? 아, 내 회사에서도 나가고. 여보, 당신 무슨 의부증 있어? 아하, 이젠 날 그렇게 볼 생각이야? 근데 어쩌지? 당신이랑 다르게 난 아주 실시간으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당신이 날 의부증으로 몰면 난 의처증으로 볼 거야. 나 뒤따라다니던 사람들 사진도 있거든. 나한테 사람 붙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남편은 그 말에 하얗게 질려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다 그렇게 한 거야. 나 몰라?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었잖아. 다른 여자나 한번 만나봐라 하도 닥달을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엄마가 그 여자랑 자라고 명령했어? 그래서 모텔 들락거리고? 여보, 그건 나도 상처를 받아서 그랬어. 내 아들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이가 없네. 그걸 핑계라고 말하니?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난 솔직히 당신이 더 끔찍해. 어머님보다 당신이란 인간이 더 최악이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너희 엄마가 그렇게 반품받고 싶어하는 잘난 아들 보내줄 테니 환불이나 똑바로 해달라고 전해줄래? 제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초반엔 제게 빌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서는 별말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재산 분할은 점점 가망이 없어져 가는데도 태연하게 굴었죠. 그리고 전 뒤늦게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게 됐어요.
제 밑에서 쇼핑몰에서 일하며 배운 노하우에 시어머니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된 날에 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차피 걸린 걸 이제 어쩌겠어. 근데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것보단 어리고 훨씬 예쁜 여자랑 있는 게 좋지. 다 늙어서 애까지 달고 당신이야말로 바짝 긴장하는 게 좋을걸? 나 당신 회사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구성으로 팔 거야. 알아? 마음대로 해. 아무리 몇 년 바짝 배웠다고 해도 소용없어. 현장은 다르거든. 어려울 것도 없는 일 가지고 유세 떨지 마. 대충 샘플 만들어 공장에서 찍고 쇼핑몰에 올리고 그거 판매하고 끝이잖아. 그 정도면 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내가 너희 회사 쫄딱 망하게 만들 거니까. 남편의 선전포고에 솔직히 긴장하긴 했습니다. 저는 잠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이었는데 가뜩이나 경쟁업체가 많았는데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걸렸거든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이 만든 사이트를 확인했고 저는 안심할 수 있었죠. 돈이 좀 모자란 건지 아니면 돈을 투자할 가치를 못 느꼈는지 모델도 쓰지 않고 그냥 옷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겁니다. 카메라 장비도 좋은 게 아닌지 대충 찍어 올렸다는 느낌이 강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경쟁 상도로 보기 힘들어 아예 안 보고 살았고 그게 2년이 넘어갈 무렵 남편은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린애처럼 시어머니까지 동반한 상태로 말이죠.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운영하는 곳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당장 쌓여있는 제품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거 끌고 안고 가면 나 진짜 또 파산해야 해. 언제는 우리 회사 망하게 할 거라더니 나한테 떠리를 넘긴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나 우리 애 친아빠잖아. 아니라며. 친절검사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애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노망이 들었어. 아가, 우리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놈 때문에 집도 다 날리게 생겼고 그나마 하나 있던 울차근에 재준이가 이놈 또 도와준 거 알고 나랑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나왔지 뭐야. 이 나이에 집도 없이 떠돌게 되면 어쩌라는 거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합치는 건 어때? 이놈 만나던 여자도 도망쳤고 아예 그 뒤론 여자 만나지도 않았다. 이참에 나도 너희 집 들어가서 집안일도 하마. 정말 죽은 듯 살게, 응? 싫어요. 그리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아니 이혼한 게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 인간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인연이 뭐요? 경수씨 아주 좋은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너무 예뻐해요. 능력도 누구랑은 다르게 꽤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 찾아오시도 마시라고요. 제 3번째 결혼은 성공해야 하니까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싸우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이전처럼 무시를 하는 건지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모든 게 엄마 탓이라며 울고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복수구나 싶었네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 말이죠. 물론 약간의 거짓말이 섞여 있긴 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자극하려고 3번째 결혼이라며 말을 꺼냈던 거죠. 어쨌든 그 모습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돌아섰는데 남편은 다시 한번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전 그 사람을 보고 놀라서 경악을 했습니다. 미쳤니? 지금 여길 어디라고 왔어? 내 뒤라도 밟은 거야? 그래, 밟았어. 결혼할 인간 있다며. 전 남편이 그 정도도 못 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떤 인간인지 직접 볼 거고 내가 판단할 거야. 결혼 아니야. 거짓말했어. 됐니? 경수 씨랑 관계 없으니 얼른 가.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전 남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앉더군요. 그리곤 제 커피를 빼앗아서 들이키더니 맞은편에 앉은 경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해요. 아까도 보셨죠?
그쪽이랑 결혼할 거라고 제 앞에선 뻔뻔하게 말했고 저랑 결혼했을 때도 제가 회사 대표라고 하면서 거짓말했었어요. 같은 남자로서 당신이 너무 가여워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라고.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경수 씨가 픽 웃었죠.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전 부인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많으신 걸 보면. 뭐요? 이봐요. 난 도의적으로 당신이 걱정이 되니까. 솔직히 저도 어릴 때 깽판 치는 거 안 해본 거 아닌데 보통 그걸 미련이라고 하죠. 나쁜 여자라고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복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거기에 미련이 있다는 거. 우리 모를 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저한텐 칭찬처럼 들리네요. 이 사람 꼭 잡아라.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들려요. 남편은 경수 씨의 말에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죠. 이봐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거짓말 아닙니다. 뭐요? 뭐가요? 선영 씨는 결혼 생각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전 아니거든요. 전 결혼 생각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들이 지금 절 더 자극하는 꼴이라는 거 아셨으면 해요. 자꾸 미련 가지고 그렇게 주변에 돌면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청혼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뭐 이런 미친! 이 여자 미쳤다고! 막 남자를 막 갈아치우는 그런 년이라고! 그럼 전 남편님의 조언처럼 제가 세 번째가 될 거고 갈아치워지지 않고 마지막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죠. 누구처럼 구질구질하게 후회 안 하게요. 어쩌면 오기였을 테고 반쯤은 보여주기 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수 씨는 언제 준비했는지도 모를 반지를 제게 내밀며 무릎 꿇고 청혼을 했고 전 남편은 그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죠. 저는 놀라면서도 속이 후련했고 또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실패한 결혼에 세 번째라는 건 제 욕심이었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에겐 좋은 남편, 아들에게는 멋진 아빠가 되어주겠다는 약속도 해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꼈고 전 남편은 그걸 보며 이를 갈면서 떠나더군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복수와 더불어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문제 하나 없이 우린 너무 잘 살고 있죠. 돌이켜보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운명에 맡기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사랑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완벽한 사랑은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사랑을 찾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소중한 사랑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